농도가 많이 느낀가 보네. 보자.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물질 중에 물 빼면 제일 많은 게 탄수, 단백질이고, 그 다음 많은 게 지질이고, 그 다음 많은 게 핵산이고, 그 다음 많은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양소 순으로 보통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순서는 탄, 지, 단, 핵산 요렇게 쌤이 적어줬었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예 안 했나? 아 약간 이거 했는데 탄수화물은 처음 보는. 아 탄수화물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진도인지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모두 중합체라는 단어 썼나요? 네. 중합체였습니다. 복습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 물질들은 가장 잘게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형태의 그 물질 상태를 기본 단위라고 했죠. 기본 단위.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뭐였어? 포도당. 그 다음에 지질의 지방의 지방산이라도 기억해달라 했죠. 지방산의 기억력이 남는 친구는 모노글리세리드시도 기억해주세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였거든요. 이제 친해지셔야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도 안내 드렸었나요? 네. 보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우선은 팔이 이렇게 봤네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고, 이 그림을 글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뭐라고 설명했던 거? 동그라미. 뭐 인산이랑 당이랑 연결돼 있고 당이랑 염기랑 연결돼 있고 이렇게 설명해도 틀렸다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된 것, 구성된 것,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만약에 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까지는 했었나? 네. 그 다음 우리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또 기본 단위는 저거지만 이 물질들 자체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구성 원소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뭐였나? CHO 초. 그 다음에 지질은 초. 그 다음에 단백질은 촌. 핵산은 CHONP까지 알려줬었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이런 구성 원소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요때 이제 과학자들은 탄소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물질을 이룰 때 탄소가 가운데 골격처럼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에 집중을 해서 얘네는 탄소를 중심으로 뭔가 합쳐져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얘네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몰랐으면 오늘 아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으니까 수소화합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되지. 산소화합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되지. 녹화 안 그런 것 같은데. 녹화 하고 눌러져 있어요. 있어요. 다행히 고마워. 그래서 그렇게 불러도 돼. 근데 그렇게 부르면 사투리야. 네? 사투리라고. 수소화합물, 산소화합물이라고 부르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만 부추를 정부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이 학술회에서 수소화합물입니다 라고 하면 웃을 수도 있어. 많이 안 쓰는 단어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표준어로 공부하세요. 탄소화합물이 좀 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이잖아.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제일 정확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정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오늘은 요 물질들 중에 요런 애들은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 그래서 오늘은 핵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먼저 핵산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자, 핵산이란 이름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좀 자주 읽던 학술지에 있는 일화를 안내드리면 그 우유 이름 중에 과학자 이름으로 된 거 아는 거 있나? 서울우유 중에 있지. 아인슈타인 있지. 맞아. 엔료. 그거 아니야? 그거 앙팡은 그건데 프랑스어로 아이인가 뭐더라? 아인슈타인이라는 우유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랑 우유가 있어. 예? 근데 이분은 물리학자니까 나는 생물학자 얘기하고 싶어. 뉴턴. 파스텔르. 그래. 파스테르라고 하는 우유가 있어. 표기가 이상한 건데 어쨌든 이런 표기를 쓰더라. 이분 물리학자니까 혹시 물리 선생님이 물어보면 아인슈타인 얘기해라.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어. 옛날 우리 그 고대 똑똑하신 지식인들 보면 뭔가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이렇지 않던가. 옛날에는 학문의 경계가 얘들아 뭔가 나눠져 있지 않았어. 딥하지 않았어. 깊지가 않아서 나눠져 있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국어랑 수학이랑 과학은 한 학문이었어. 한 과목이었어. 논리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깊지 않다 보니까 지식인이라고 해도 아는 분야가 많이 다르겠죠. 이 양반은 이분은 좀 생물학자에 가까운 분이셨고 생물학자셨지만 의사 역할도 병행하셨습니다. 우리 중세 그 다음에 1900년 이전까지 병원은요 잘 안 갔어.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있는데 병원에 가면 거의 살아서 못 나와. 예? 첫 번째 이유는 거의 죽기 전에 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가서 죽어. 그래서 잘 안 가. 이제 기운이 악의 기운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우리 위생이랑 보건이랑 개념이 언제쯤 생겼냐면 한 1900년대 초반쯤 나왔어. 그쯤 나왔어. 이 이전엔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학자들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술을 하고 싶어. 근데 사람을 직접 시체를 함부로 다루는 건 신성모독이란 말이야. 또 우리나라는 유교라서 건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연구해야 돼? 돼지나 가축 가지고 이렇게 연습 많이 해봤단 말이죠. 동물이나 이런 거 해부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위생보건 개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 수술을 그냥 쫙 열어서. 동물한테 쓰던 거 그대로 썼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씻을까 안 씻을까? 안 씻죠. 안 씻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신성한 물건이라서 절대 안 씻어요. 그래서 앞에 이 사람 무슨 질병 걸렸는데 수술했다. 뒷사람한테 또 써. 그리고 이거를 언제쯤 발견했냐면 산요결이라는 걸로 발견해. 있잖아, 그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마다 체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연구하신 분이 나중에 1900년쯤에 발견하셨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이 거부에다가 안 씻고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다들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저씨 일화가 있습니다. 의사도 병행하셨는데 어느 날 이런 환자가 왔어. 이 사람도 이제 거의 말기쯤에 왔어. 어떤 말기였냐면 지금은 이거를 뭐로 평가하냐면 여드름으로 평가합니다. 여드름 말기가 돼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만하게 돼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짰지. 여기 톡 터뜨려가지고 콸콸콸콸 이렇게 고름 받아낸 다음에 저기 올려놓고 이 사람 이제 조금씩 짜내면서 수술 잘 하셨어. 그나마 이분은 생물학 지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미생물의 개념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봉합 잘 해가지고 흉터는 심했겠지만 이렇게 잘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드름 짜는데 한 달 넘게 썼어요. 회복시키는데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오늘 딱 봤는데 내가 받아놨던 이 고름 국물이 분리가 돼 있어. 위에는 노란 국물, 밑에는 하얀 국물. 옛날 지식인들은 진짜 똑똑했을까라는 것보다는 똑똑한 것도 똑똑했지만 옛날 지식인들은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어해. 그래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아. 근데 이때 기구가 뭐 있니? 이 사람은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뭘로 측정을 했을까요? 감으로. 그렇지, 오감이지.
아직도 사람 후각도 못 따라온다 기계가. 화학물질 분별할 때 우리가 이거 빵 냄새인데라고 하면 기계는 빵 냄새 구별도 못해. 메탄인지 뭔지 아무것도 구분 못해. 아직 그 정도 레벨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감은 생각보다 되게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내가 알고 싶어. 뭐부터 할까? 냄새. 냄새. 일단 시각적으로는 색깔이 분리돼 있고, 그죠? 현미경으로 보니까 뭔가 세포 같은 게 당당당 있어. 뭐 세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각. 먹어봐요. 미각이 그거 바로 미각을 쓴다고? 냄새. 뭔가 상큼한 것 같은데 시체 냄새 같기도 하고 상한 우유 냄새 같은 게 나. 이제 무슨 가각 나왔는데? 먹어요. 청각도 있다. 여기 보면 약간 발효돼가지고 그 김치처럼 뻑뻑뻑뻑뻑 소리, 탄산 터지는 소리도 나. 찌러져있는 거. 그 다음 뭐 남았어? 촉각이 있지. 푹 찔러버려. 딱 들어보니까 끈적 이렇게 나. 어머. 너무 알고 싶어 얘를. 이제 마지막 감각이 남았어요. 화학물질을 판별하는 최고의 기관 코랑 혀잖아. 그래서 먹어보면 이렇게 먹어. 이때 무슨 맛이 났냐면 신맛이 났다고. 옛날 사람들은 연구를 거의 이걸로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맛이 나면 어떤 물질이 있다를 알았어 대충. 예를 들어서 짠맛이 난다. 무슨 물질이 있어? 나트륨류가 있다. 쓴맛이 난다. 탄닌이나 탄소 화합물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했고, 신맛은 산성 물질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식초 같은 거. 그래서 뭔가 우리 세포에는 뭔가 산성 물질 같은 게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추가 연구는 안 했습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후대의 과학자는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 이 파스텔라 선생님은 뭘 보고 이 신맛을 느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세포 안에 동그란 거 이거 뭐예요? 핵. 핵. 요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름이 핵 안에 산성물질이라고 핵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오늘 핵산 할 겁니다. 핵산은 크게 들어 너희 벌써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다. D형 핵산 알고 R형 핵산 알아. 핵산 영어로 NA야. N은 핵, 뉴클레오스, A, 애시드 받아 적지 마라 다친다. 그래서 NA로 돼 있어. D형 핵산은 뭐라 부르겠어? NA라고 하고, R형 핵산은 RNA라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디서 뭘 낼지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발 공부하세요. 알겠죠? 시험에 100% 낸다. 오늘 하는 거 틀리면 안 된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찍을 때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야 돼. 일자. 그래, 이렇게 찍어라, 제발. 여러분이 시험 문제 객관식을 찍을 거야. 근데 오늘 감이 좋아. 감각적으로 찍으면 감각적으로 빵점이 나와. 진짜로 점수가 높게 안 나온다고요. 있잖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수능 모의고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문제 낼 건데 이거 7문제 내고 한 문제 빵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내지. 그러면 1번으로 밀면 그 친구 70점이 돼. 불가능하죠. 선생님들은 무조건 비율을 맞춰. 여러분이 찍더라도 웬만하면 여기에 가깝게.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 정도는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낼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 웬만하면 맞춘단 말이야. 수능도 똑같다. 수능도 맞출 수 있어. 그래서 한쪽으로 밀면 몇 점은 나와? 20점은 나와. 알겠죠? 그래서 20점은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감각적으로 찍었다고 빵점에 나오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최소 성취 수준이 안 되면 방학 때 20시간 보충을 해야 된다. 근데 통과를 못 맞은 애가 국어, 영어, 수학은 맞을까? 아니지. 그럼 걔는 100시간 통사까지 해서 너무 좋다. 100시간이면 방학 때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5교시씩 수업을 들어야 돼. 나도 매일 1교시를 수업을 해야 돼, 방학 때. 그러니까 우리 제발 한 줄로 밀어주시고, 읽으시는 분들 없겠지만 한 줄로 적어주시고, 이거를 아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공부를 다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10문제 풀었는데 5번이 한 개도 안 나왔어. 7문제 동안. 시간이 없어. 몇 번으로 밀어야 돼? 5번으로 미시라고요. 알겠죠? 찍는 것도 알려줬다. 잘 찍어라. 자, 이제 DNA랑 RNA 할 건데 교과서에서는 77쪽인가? 네. 77쪽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선생님은 100% 시험을 낼 거예요. 무조건. 제발 맞춰주시고 안 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고3까지 써먹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DNA 일단 뭐부터 달라? 생긴 것부터 다르지 않아? 구조가 달라. 근데 이걸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려도 되긴 해. 서술형 평가면인데 객관식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지? 아까 이렇게 예술적으로 찍으면 빵점 나온다 그랬다. DNA 이 구조를 말로 표현해 줄래? 어떻게 생겼어? 이중 나선. 꼬여 있어. 그래. 꼬여 있으니까 나선형 구조라고 해주면 된다. 한 가닥이야, 두 가닥이야? 두 가닥이 있어서 이중 나선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 RNA 뭐라고 부를래? 한 가닥. 그래. RNA 나선형처럼 안 생겼어? 걸. 곡선. 얘는 그냥 한 가닥을 강조해. 단일 가닥이라고 해줘. 어떻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틀려. 알겠죠? 그러면 이중나선이랑 단일 가닥인 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 저도 시험에 이렇게 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좋은지 어떤 점이 이득이길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요거는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에 내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우리 DNA가 뭐라고 하지? 유전자래. 유전자라는 건 우리 몸에 정보가 저장된 책 같은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적혀 있어. 키가 178cm거든. 그래서 내 키 178cm 라고 적혀 있어. 근데 여러분이 발암물질에 닿거나 환경 호르몬에 닿거나 햇볕을 너무 많이 맞거나 엑스레이를 다다다닥 이렇게 맞거나 이런 짓을 당하면 DNA가 깨져. 근데 하필 깨졌는데 이게 깨졌다 생각하자.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키 178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이미 컸잖아. 그럼 178을 구현하려고 정상적인 작용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몸에 병이 생겨. 그래, 작아지는 거 싫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보지? 요거 날려볼까? 요것도 큰일 아니야. 178을 만들려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어쨌든 바뀌면 안 좋아. 근데 RNA 한번 보자. RNA를 내가 유전자로 쓰고 싶어. 쓸 수 있지. 그래서 178cm라고 적혀 있었어. 근데 얘가 햇볕 맞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날라갔다 치자. 그러면 복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여기 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0부터 9부터 0에서 9로 찍어. 내 몸에서 9 들어가면 어떡할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중가닥이면 엄청 장점이 있다. 요거부터 하자. DNA는 염기라는 글자를 쓰는데 네 글자만 써. A, T, G, C 네 글자 써. 그리고 A랑 T랑 G랑 C는 영혼의 당자에 비해서 항상 붙어 다녀. 봐봐. 아까 이중 구조라고 했잖아요. 나선 말고 이중 구조. DNA는 이런 식으로 계열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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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C라고 할게. A는 누구랑 항상 짝이라고? T. 그럼 여기 뭐 있게? T 있지. T는 A 있지. T는 A. G는 누구랑 짝이야? C. C는 G. C는 이렇게 짝지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잘못해가지고 글자 날라가서 두 글자 날릴게. 복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반대쪽에 A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T. 이쪽은 그래. 이중구조인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두 번째, 나선은 왜 생겼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보면 알 수 있을까? 그치. 풀어서 비교해봤어. 푼 놈이야 안 푼 놈. 여기다가 우리가 자외선 쏴봤다? 얘는 글자가 많이 깨져. 10번 쏘면 한 8번 깨져. 근데 얘는 10번 쏘면 한 번밖에 안 깨져. 그래서 연구했더니 DNA가 꼬여있는 요 각도 있죠. 요게 자외선 파장이랑 좀 비슷해. 그래서 자외선이 가다가 통과하거나 반사돼. 꼬여있으면.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중 나선인 게 단일 가닥보다는 어때?
좋아요.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누구보다? RNA보다. 여러분이 과목에서 공부하실 때 뭐가 뭐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할 때요. 비교 대상을 알아야 돼. DNA는 뭐보다 안정성이 크다고? RNA보다요. 근데 이제 안정성 크다만 기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멩이랑 DNA 비교했었어요. 누가 더 안정성 커? 누가 더 안 변하게? 돌멩이가 안 변한다고요. 알겠죠? 비교 대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쟤보다 얘가 안정적이다. 근데 RNA는 그러면 아무 정보도 없어요. 있지. 얘도 네 글자 쓰긴 해. 근데 달라. A, U, B, C 이렇게 네 글자 씁니다. 어렵대. 그 다음 DNA랑 RNA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름이 달라. 중요하다. 풀네임 적어볼게. 따라 적지 마세요. 다친다. 옥시,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 야, 얘는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 야, 얘네 두 개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비슷해요. 비슷하지? 네. 비슷하죠? 네. 너희 특이한 성씨 본 적 없어? 두 글자짜리. 남구. 그런 거지. 남주혁 씨가 있고 남궁주혁 씨가 있어. 같은 주혁이죠. 같아 달라. 같은 핵산인데 같은 사람인데 남궁주혁 씨랑 남주혁 씨는 너무 달라. 얘도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 씨인데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 씨라서 달라. 엄청 달라. 근데 뭐가 다른지를 한번 알려주면 과학에서 다이는 이거는 뭐 어떤 뜻이라고 했어? 두 개라는 의미라 했잖아. 근데 D는 디파트 할 때 D야. 이거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야. 뭐가 떨어져 나갈게? 옥시가. 옥시젠,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둘 다 공통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 쓰죠. 그래서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생겼어. 근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가 다르냐면 DNA는 여기에 OH, H라고 돼 있다. 근데 얘는 OH, OH로 돼 있어. 이것밖에 안 달라. 얘 뭐라고 부른다고?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산소 관계 없어. 별 차이도 없네요, 선생님. 할 수 있지. 근데 남궁주혁 씨랑 남주혁 씨랑 다르다니까. 엄청 달라. 이것 때문에 얘가 이중가닥이 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나선형도 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길이도 훨씬 길어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자외선마저도 안 깨져. 이거 한 개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그럼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되더라.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선생님, 제가 쌤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잖아.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DNA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당이 달라, 당이. 당이 다를 때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긴 당을 과학에서는 리보스라고 해요. 우리 책에는 라이보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읽는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럼 얘도 뭐라고 부르겠어? 리보스지. 라이보스. 어떻게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쟤는 무슨 리보스예요?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야. 디옥시 리보스. 자, 선생님이 시험에 무조건 낼 거고 요거 고3까지 나와. 그래서 하느님이 고3 거까지 다 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진 않을 겁니다. 자, DNA랑 RNA 차이 한번 보자. 구조적으로는 저게 이중가닥이야. 얘는 단일 가닥이야. 글자는 어떤 차이가 있어? A랑 G랑 C는 똑같이 쓰는데 뭐가 달라? T랑 얘는 T를 써.
얘는 U를 써. 그래서 안정성은 누가 더 높아? 이쪽이 높아. 왜? 이중가닥 나선형이라서. 그럼 이름은 디옥시가 붙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산소 하나 떨어졌다는 뜻이야. 어디서 산소가 떨어졌어? 당에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좀 이따 줄치면서 한번 보자. 그러면 차이점 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요렇게 한 거. 차이점이에요. 그럼 뭐도 알아야 돼? 공통점 알아야 돼. 공통점. 뭐가 있을까? RNA랑 DNA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핵산이지.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임산당 염기인 뉴클레오타이드지. 둘 다 글자가 공유하는 글자 있어. 뭐 무슨 글자 써? A, G, C 공유하잖아. 그죠? 얘네 공통점이야. 공통점은 저게 끝이에요. 많지 저걸 가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핵 속에 있지.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뭐 적으려 하면 많아. 인산당 염기로 돼 있지. 같은 얘기야 근데. 그죠? 너희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내용 100%니까 100% 잡아줄게. 100% 녹화도 하고 있다. 나 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던 뭘 하시던 좋으니까 꼭 연습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했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걸 달달달달 외워갔다니까. 중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외워갔더니 근데 공부한 게 안 나와. 쌤이 이렇게 했으니까 서술형 빈칸 채우기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안 나와. 이거는 DNA나 RNA 중 하나래.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준대.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면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여기 뭐 이중가닥으로 이렇게. 이거 DNA야 RNA야? DNA지. 근데 이렇게 안 내지. 크게 확대해서 여기만 보여줘. DNA나 RNA 중 한 개다. 근데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 A, T, G, C. 얘는 DNA야, RNA야? DNA. 왜 DNA? T. 그래. 요렇게 낸다잉. 저걸 알고 있어야 이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낼 거니까 저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 물론 기본 문제 하나 나갑니다. 서비스 문제 그거 맞히셔야 되고, 이제 응용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연습을 꼭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줄 시작. 다음에 또 바뀌었네. 어디지? 77쪽 안 펴볼까요? 그냥 컴퓨터 멈춰보자. 오케이. 여기 같이 봅시다. 77쪽. 핵산은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인식이 잘 안 되네. 잘 안 돼서 바깥에 빼놨다. 우리 저거는 고쳐주셨나 혹시? 확인해봤나? 뭐요?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켜봐요. 밖에 있는. 원래 저게 우리 거잖아요. 네. 곤란하네. 됐어. 됐어? 네. 오케이. 돼. 그래. 보시면 핵산은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하고 유전에 관련한 물질이다. 여러분 잘 알 것 같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이런 거 우리가 칠했다 그죠? 여기부터 보자. 핵산에는 D형과 R형이 있다. DNA, RNA가 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대. 주로. 우리가 말했던 아까 유전자 역할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RNA는 주로 어디 단백질 합성하는데 쓰나 봐. 요거는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 한 개 추가해 주세요. 차이점입니다. 이때 DNA는 두 가닥 결합해서 이중 나선 구조로 있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래.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책이 이게 문제야. 너무 함축돼 있어서 하나도 안 가르쳐 줘놓고 갑자기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야. 열받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래서 쓰는 글자는 A, G, C, T 네 글자 쓴다. 근데 이 글자의 이름들이 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 다음 RNA는 당이 리보스, 라이보스. 글자는 A, G, C, U 쓴다. 공부했던 내용은 똑같죠? 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DNA랑 RNA가.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진짜 근원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선생님, DNA 미국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왜? 그러니까 알파벳이 왜 적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런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A로 시작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어. 이 물질을 우리 몸은 글자처럼 인식하는 거야. A는 글자가 뭐래? 아데닌. 자, 1학년 1학기까지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던가 할 때 아데닌을 A로 쓰던가 A를 아데닌으로 쓰던가 저는 다 정답 처리할 겁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1학년 2학기가 되면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쓰셔야 합니다. U는 뭐래? 유라실. 어떤 책에는 우라실이라 돼 있다. G는 구아닌. 얘는 구아닌이라고만 쓰는 것 같아. C는 사이토신. 근데 어떤 책에는 시토신이라 돼 있습니다. 어떻게 쓰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토신, 사이토신, C 어떻게 쓰셔도 저는 정답 처리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는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은 공부하십시오. T는 뭐래? 타이민. 근데 어떤 책에 티민이라고도 돼 있어. 또 어떤 책에 티아민이라고도 돼 있어. 지 마음대로 읽어요.